그래서 돈은 누가 벌었어요? 사업자가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가 안전시설안에서 누군가 죽고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고용된 관리자, 그 사람들만 책임진다고. 그러니 법을 어기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정의 아닙니까?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다가 법을 어겨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법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법을 어겨서 피해를 입은데 책임을 져서 이 책임과 이익이 일치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고 형평이죠. 맞습니까?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 안전시설 안에서 과실이 있어서 누군가가 많이 다치고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안전조치를 안 한 과실이 있는 사람 책임을 묻자, 형사처벌을 하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걸 왜 폐지하자고요? 이거 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제같이 또 누군가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이 안전조치나 안전시설 안 하면서 이익 보는 사람들이 조금 조심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회사 사주가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책임을 형사처벌을 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한 덕분이겠죠. 그러니까 산업재 사망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김모 후보께서 그 토론에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런 거 처벌해봐야 사고 난 다음에 처벌해봐야 뭐하냐? 미리 막아야지. 맞는 말 같지요? 근데 틀린 말입니다. 형벌을 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응모, 보복, 복수를 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혼나봐. 이런 측면에서는 처벌이 예방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계만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동전의 한 면만 보는 사람들이 요새 많다고요. 양면을, 다 전면을 봐야 돼요. 형사처벌을 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예방효과, 일반 예방효과, 특별 예방효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예방효과는 뭐냐?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재범을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일반 예방효과.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보고 저렇게 하면 처벌받는구나, 나 조심해야지, 이래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사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나도 처벌을 받는구나.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법률상 의무니까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시행해보니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거 폐지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사장들, 사업자들 몇 사람이 저 폐지하면 자기들 편할 것 같으면 폐지해달란다고 그쪽 편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들도 똑같아요. 그걸 국민의 입장에서, 다수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사업 망한다고, 이거 해가지고 사업 못한다고 이렇게 선동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거를 오인미만까지 언제까지 확장 적용할 거냐, 이런 거는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준비하라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특정 소수만 혜택 보는 이상한 나라, 이제 그런 거 그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진리였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자본도 기회도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이 다 골고루 나누면 다 흩어져 없어지잖아요. 물은 한 수대밖에 없는데 물 줄 때가 많으면 그걸 골고루 뿌려버리면 물 주는 효과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할 때, 급한데 여기만 몰아서 물을 줘서 거기가 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에 몰빵하고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해서 소위 낙수 효과로 어느 한쪽이 발전하는 그 혜택을 옆에서 누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성장해 왔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본도 기회도 역량도 많아지고 높아졌으니 이제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다 라는 국제기구들의 권고를 우리가 받아서 실천할 때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같이 잘 사는 세상 되잖아요. 이재명! 이재명! 많이 가진 특정 소수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압도적 다수가 희생당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회 이제 좀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가 좀 더 명예롭게 권력을 누리고 폼 잡고 살아보겠다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 범죄, 자신들의 범죄를 덮어보겠다고 국민이 맡긴 권력과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제거하고 독재적인 군사정치를 하겠다는 거, 이런 거 우리 응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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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3일이 아이씨, 빨리 나와. 진정한 민주공화국,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 모두가 꿈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 출발하는 바로 그 첫날이 될 것이다. 맞습니까? 해주시겠죠? 자, 여러분들 손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의, 이 변화의 주체입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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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하니까 없거나 모르는 줄 알고 이 마이크 큰 사람들이 가짜 정보로 엉터리 진리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민주국가는 모두가 한 표입니다. 힘이 세든 많이 배웠든 힘이 없든 다 동등한 한 표의 주권자들이죠. 네, 맞습니다. 실제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한 표를 가졌는데 힘이 엄청나게 세거나 저처럼 이 마이크 스피커 큰 거 들고 막 떠드니까 여러분은 항의를 해도 안 들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상이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1인 1표의 이런 대의민주 국가에서는 한 명, 한 표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중요하고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모두가 말을 하면 그게 전체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모두가 바로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기득권을 그대로 용인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변화를 말하면 더 나은 세상을